정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앞서 윤 총장 측이 전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이게 사찰이냐라는 것과 관련한 강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문건이 공개되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 측의 자료를 넘긴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아냈다라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대검의 정책기획과장 2명이 등장합니다. 윤 총장 변호인의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전달을 경위 추궁했다. 그걸 왜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 강한 항의를 했다. 이건 감찰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며 자료 제공에 경위서를 받겠다. 전무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줬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민 기자. 자, 이 장면도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박은정 감찰관 입장에서 대검이 총장 측에게 박은정 감찰관이 문제를 삼았던 사찰 문건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꽤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징계청을 6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사실 나머지 5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알려졌거나 사전에 굉장히 많은 공방들이 오갔던 내용들인데 유일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판사 성향 문건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추미애 장관도 이 판사 성향 문건을 보고받고 그 긴급성과 그 심각성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판사 성향 문건이 이제 이 징계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바로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사찰 문건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찰 논란이 이제 커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측이 뭐라 그럴까 승기를 잡는 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까요? 어쨌든 간에 여론이 어쨌든 윤 총장을 좀 기우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 문건 자체는 좀 부적절할 수 있고 내용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사찰이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 사찰을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과연 그런 문건을 가지고 총장을 징계할 정도의 총장을 직무 배제할 정도 사안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 지금 감찰 담당관이 과연 그 문건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 문건을 제공한 사람에게 경위서도 받고 또 이제 박은정 이것도 일부 언론 보도지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 또 이제 지금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인데 형사부장도 조남관 차장한테 가서 지금 전무건 그 문건을 건넸다는 정책기획과장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1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때 그 전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뉴욕 감찰관 등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판사 성향 문건을 그 회의 자리에서 물론 추미애 장관 알고 있었겠지만 뉴욕 감찰관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감찰관이 그 문건을 보여달라. 그것이 윤 총장의 지시한 게 맞느냐 이러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심재철 국장이 볼 수 없다 이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 문건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뭐 잡아놨다고 해야 될까요? 감춰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던 문건인데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역풍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든 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숨겨놓은 카드.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상대에게 패를 잃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핵심 전략을 숨겨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어쩌면 추 법무부 장관이나 박은정 담당관에게 있어서 저 판사 사찰 문건이 일종의 히든 카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경위서를 받을 정도의 당혹감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히든 카드로서 역할을 발휘할 때 통상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그 히든 카드가 공개됐을 때 그 공개된 히든 카드의 내용이 파급력이 있어야 정말로 히든 카드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타이밍이 조금 일찍 공개됐다라고 박은정 담당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히든 카드의 내용이 노출됐는데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경위서까지 받는 거죠?
아마도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오히려 징계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그 문건을 만들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그런데 사실 추가 문건을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히려 그 다음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가지고 문건을 작성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성됐다라고 봤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생산한 문서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 측도 이게 문건이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물론 불법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회성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인사철에 어떻게 보면 공판 검사들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건 자체가 어떤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뒤에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 문건에 문건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